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수험생 및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승아입니다. 오늘은 수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이 고3 학생부 마감 직전이죠. 최종 업그레이드 전략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은 삼성자수성가의 김기욱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성가의 김기욱입니다. 네, 이 기말고사가 끝났잖아요. 최근에 끝났죠. 네, 끝나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이것저것 학생부 기재를 위해서 해오라고 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실제로 고3 아이들은 거의 밤새고 있는데 그 밤새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조금이라도 경쟁력 있게 만들려고 막 학교에서 과목별 선생님들이 주시는 보고서 써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시킨 진로 활동과 관련된 것들 막 넣느라고 난리인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특히 일반고일수록 1학년 때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챙겨줬으면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나지 않을 상황인데, 그동안 안 챙겨주다가 3학년 때 막 챙겨주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랑 컨설팅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지금 거의 일주일째 밤새면서 저랑 카톡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보고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아이들이 이 학교생활 기록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막막해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선생님들이 레포팅을 해오라고 하는데 이걸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선별을 해야 될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부분에서 항상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자, 너가 어떤 학과를 갈 거고 어떤 진로의 비전과 목표가 있니를 생각해서 가지치기를 해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넣어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분량이 늘어나면 서류의 양이 늘어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의미 없는 활동을 시키는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챙기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좀 더 퀄리티 있게 하는 거,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학생부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사실 학생들이나 학부모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모르니 어떻게 마무리를 또 지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과거에는 한 5년 전, 4년 전 이때만 해도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특히 많이 반영하는 영역이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봉진이라고 해서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동봉진이라는 부분의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진 않고 오히려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골고루 보는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입학사정관님들을 뵙고 서류 검토를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은 자소서를 먼저 읽고 그 자소서를 바탕으로 학생부를 읽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본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살아온 아이구나, 얘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지라고 하면서 자소서를 나중에 보는 분도 계시대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아이가 확실히 자기가 꿈을 갖게 되었을 때부터 어떤 성장을 보였느냐를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떤 특정 영역만 특정 영역만 막 몰빵으로 넣어서, 뭐 이를테면 동아리 활동만 빵빵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독서만 막 엄청나게 한다든지, 이런 건 오히려 위험하고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과목별 세부특기 사항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요즘에는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은 이 과목별 세부특기 사항이라는 것은 자신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학기별로 이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멘트를 쳐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봤을 때 이 아이가 만약에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아이이지만 생명공학과 관련된 학과목들이 아닌 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교과라든지 아니면 국어교과라든지 영어교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얘가 생명공학과 연결돼서 어떠한
탐구를 했고 어떤 고민을 해봤느냐라는 멘트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그 세부특기 사항에 들어가게 되면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얘가 정말로 생명공학자로서 과학적인 소양만 수학적인 소양만 쌓은 게 아니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같이 쌓아왔구나. 그러니까 얘가 정말 폭넓게 활동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학생부를 갖게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학생부를 좀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독서 활동을 많이들 넣잖아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게 어떤 책들을 얼만큼 넣으면 좋은지도 궁금하고 또 이제 면접에서 혹시나 그 책에 대해서 또는 그 글에 대해서 물어볼까봐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애들이 독서 활동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독서 면접 나오면 어쩌죠, 선생님? 학교생활교육부에 제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책을 다 세봤더니 뭐 한 50권 정도 되는데 이걸 다시 다 읽어보고 리뷰해야 되나요? 이런 되게 겁먹은 듯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그렇진 않겠지만 제 경험상 실제로 면접에 갔을 때 어떤 책을 랜덤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책을 랜덤으로 찍어가지고 자,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봐 이런 면접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독서 면접이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닌데 보통은 독서 면접이 나오면 내가 자소서에 이 책을 언급을 했거나 아니면 가치관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서 너의 뭐 인생의 가치관을 확립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책이 뭐냐? 네. 아니면 너의 진로에 도움이 된 책이 뭐냐? 한번 소개해봐. 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독서 활동을 할 때 너무 두려워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일상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읽을 수 없는 수만큼의 독서력을 넣으면 또 이거는 진위 여부를 분명히 가리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독서록을 넣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독서록은 과목별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통이라고 해서 또 자기 진로나 가치관과 관련된 책을 또 따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두세 권 정도 분야별로 그러니까 과목별로 한 두세 권 정도씩 하되 진로와 관련된 책을 꼭 적어도 한 권씩은 한 학기 한 권씩은 읽어서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동안 한 학기에 보통 한 10권에서 12권 정도의 책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지만 또 적은 양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많이 나오는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되게 수준 있는 책을 성적이 되게 낮은 애가 만약에 봤다. 뭐 예를 들면은 막 내신 성적은 막 4, 5등급인데 코스모스라는 책을 독서록에 넣었어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이 코스모스라는 책의 수준을 알고 있는데 내신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 아이가 이 책을 읽어서 독서록을 넣었는데 얘가 진짜 읽었을까? 얘가 이 책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 이건 궁금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면접에서 네가 학생이 코스모스를 읽었다고 하는데 코스모스에서 어떤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는지 이것이 학생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볼 확률은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너무 수준 높은 책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일단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책을 넣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그런 책을 넣었다 학생부에 그러면 그 책과 관련된 좀 자기가 따로 조사 보고 한 레포팅을 해서 이 책을 내가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지를 학생부에 기록을 기입해 넣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 자소성가 센터장님이시죠. 김기욱 센터장님을 모시고 우리 고3 친구들 학생부 마감 직전에 이 최종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늘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문의하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죠? 네, 삼성 자소성가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간 약속을 잡아서 상담을 해드리니까 문의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되게 지금 수험생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근데 아이들이 혼란한데 학부모님들도 중심을 못 잡고 혼란해하시면 아이들은 정말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예민한 시기인 것을 부모님들이 좀 인지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좀 나는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니 너도 너를 믿고 열심히 하렴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셔야 아이들이 좀 성공적으로 입시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